이런 경매 부동산의 매고 이게 자주 봅니다. 저는 뭐 신문 볼 때마다 보면 다 있습니다. 웬만한 신문에는 이 광고가 붙어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이 신문을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경매를 배웠으니까 이게 뭐냐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요 보면은 우리 공매도 이런 게 있어요. 압류 부동산에 뭐 공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공매도. 그럼 보면 이제 아파트가 어떻고 요 경매 11개입니다. 막 써놨죠. 써갖고 이제 사법보장관 해놨습니다. 근데 거리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0.7인가 그래요. 0.6, 0.7. 저도 보면 안 보여. 눈이 좀 크게 떠보면 보여. 잘 안 보여. 그래서 요거를 제가 꼼꼼하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도 몇 개 이제 막 잡아가지고 이어놨는데 한번 봅니다. 자, 요 특별 매조가요. 요 보면 있어요. 이거 잘 보면은 이게 뭡니까 이거? 뭐 써놨죠? 특별 매조가. 그래갖고 농지법상 뭐 어째 써놨는데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하도 글이 막 작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 봅니다. 특별 매조가. 농지법상의 농지증을 받아야 하는 1등의 사람이 7일 이내에 7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는 10% 매수인정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대요. 무슨 말이겠죠? 농증을 농지 전답 가수를 받으면은 빨랑빨랑 면사무소 그날 가서 농증을 빨리 받아서 내라 이 말입니다. 안 내면은 죽인다 이 말이에요. 죽인다. 10%는 떼겠다 이 말입니다. 자, 불법 행정을 변경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매수인이 부담된다. 이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별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농지 봅니다. 이 농지가 24% 떠 있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딱 생각납니까? 퍽 떠. 야, 저거 사고 농지는 맡기면 어떻구만. 그러면 두 사람이 사갖고 절반 쪼개가지고 1억 3천씩 쪼개갖고 하나 그러면 한 12억 되니까 니도 유급받고 나도 유급받고 받는데 우리 농지는 90% 주죠. 감정가에. 그러면 6억짜리 같으면 한 5억 4천. 그러면은 뭐 보통 뭐 한 200만 원 정도는 죽을 때까지 부부가 죽을 때까지 막 10원 안 빼고 준다는 말. 자, 보겠습니다. 19에 88. 이거 왜 많이 들었을까 이게? 탐 안 납니까 저런 거? 응? 탁 보면 탐이 안 납니까? 욕심 안 나요? 농지를 낙찰을 받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나요? 막 농사 지어도 되고 네. 농지에 맡겨도 되고 그거는 뒤에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너한테 좀 찌도록 하고. 원장님, 그럼 본인이 농사를 안 지어도 농기용금을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짓는 척은 해야 되겠지. 그 저한테 자꾸 너무 어려 물어보자니까. 이 가상에서 자꾸 상상해서 물어보면은 제가 답을 못해요. 저도 잘 몰라요. 자, 상시한 거는 제가 어디 물어보겠죠?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사, 뭐 이런데, 경북지사, 이런데 전해가지고 농지금 담당자 바꿔달라 해가지고 자, 농사 안 지는데 농지금 시작 됩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라겠죠. 농사 지어야 뭐 농사 지어야 농지금 받는 거지. 이랍니다. 그러면 안 짓면은 보통 그 농지 위탁하면 됩니다. 위탁 경영해요. 나이가 65살 넘었는데 농사 우지지 됩니까? 몸이 이제. 그죠? 그럼 위탁을 하든지 뭐 된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너무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걱정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봅니다. 24% 농지인데 24%도 여러분들 괜찮잖아요. 일단은 숫자가. 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사면은 한 내가 볼 때는 10%만 갖다 이어도 2,700만 10%만 입찰 보증만 있어 나머지는 대출 되겠다. 내 느낌이 그래요.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그죠? 보통은 10억짜리다 하면 농지가요. 감정이 10억이다 하면은 대출 한 6억, 7억 해줄걸. 웬만한 뭐 펠 하자가 없으면은 한 60%, 70% 해줄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낙찰가 해봤자 뭐 3억도 안 되니까 6, 7억이까지는 안 해줘도 내가 10% 했는데 나머지 2억 한 6천 정도 좀 대출 안 됩니까? 그러면 해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뜨는가 봅니다. 아,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가평의 농지인데, 그죠? 1,400평인데, 이렇게 해서 뭐 경매가 들어가고 짜고 뭐 해놨다죠? 11억이. 자, 변경이 뭡니까, 이거? 변경이 기분 나쁘고. 그죠? 또 변경하면 잡힙니까? 또 갔는데. 자, 그래서 일단 봅니다. 농지인데, 아까 몇 평이었죠, 이게? 1,400평. 그죠? 1,400평에 일단 봅니다. 일단 계획관이죠. 기분 좋죠?
발전차, 그죠? 요거는 자연 보존권이한테 이건 또 따져봐야 되겠다. 좌우정한 계획관리적이 있고 또 그다음 봅니다. 기분 좋죠? 뭐 3m 뭐 도로 한 접하고 짜고 자 됐죠? 그럼 우리가 계획관리도 들어왔고 3m 도로도 접했고 자, 일단 느낌에 자 그런 겁니다. 임차인은 없고 옛날에 이 경매를 샀대 이분이 윤 씨가 옛날에 경매로 취득한 거래. 한번 봅니다. 경매를 얼마 샀는가? 1436평인데 옛날에 주택 해놨네. 18평 있고 이래가지고 쭉 떨어질 때 7억 1,500에 샀다. 샀다. 되게 높게 샀다 이죠. 여기 이제 주택 지금은 주택이 없었죠. 옛날에 이 주택이 있을 때 요것도 있고 주택은 옛날 포함됐습니까? 포함됐네. 18평짜리 주택도 포함되고 1436평이고 이거 샀는데 인수 이 가평 추계배 인수 인수가 상관없죠. 경매 넣고 그래서 사갖고 대출 받을까 안 받을까? 자 다시 이제 꺼보니까 사가지고 자기가 대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출을 받았죠. 대출 받았죠. 받아가지고 지금 경매를 넣고 있습니다. 근데 샀을 때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높게 샀을까 이거는 느낌에 딱 뭐가 딱 들어옵니까? 마음속으로 2억들인데 7억까지 올라갔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MPL? 맞는 것 같네. MPL로 어떻게 작업을 했다. 그러면 7억 샀으니까 은행 가서 자 3억에 사갖고 대출해 더라 그러면 2억 4천이죠. 7억이나 잡았는데 7, 8억, 5억 해도 5천 해주죠. 멍청한 은행들은. 그죠? 그냥 그런 건 노린 겁니다. 그러고 7억이나 잡았으니까 6억에 팔면은 세금 없죠. 양도 도시에. 3억에 사갖고 6억에 팔면 3억에 대해서 1년에 뭐 55% 세금 줘야 되고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MPL을 사는 것이 자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 자 그럼 MPL 살 여건이 되는 거 봅시다. 저 밑에 봅니다. 밑에 보니까 땅이니까 여기네 토지. 토지를 쭉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자 이렇네. 가평 추계배 7억 7,300원 요 가지고 MPL 당하는 것 같다. 높게 알겠죠? 요게 7억 7,900에 가평 추계배 어디 가노? 이미경매 여기 있네. 가평 추계 이상하다. 건저당이 얼마 없는데 뭐 하여튼 금액이 워낙 세니까 다른 가압류도 뭐 있지만은 워낙 금액이 세니까 요거를 믿기로 해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7억 7,500에 이해가시죠? 그죠? 높게 낙찰되고 대출도 이렇게 해서 보니까 대출도 농협 가서 얼마 받습니까 지금? 한 7억 대출 받아먹고 대출도 받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사면은 이제 뭐 연금한 데는 지나갔겠죠? 그죠? 농지연금 이런데 농지연금을 해가지고 감정이 잘 나오고 하면은 막 큰 문제는 없고 뭐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땅도 이렇게 보니까 요리 길이 있네. 요렇게 길을 써갖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죠? 지금 이 땅입니다. 이 땅. 뭐 괜찮죠? 뭐 그런 대로 막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숫자가 좋아요. 숫자가 좋습니다. 자 이거를 그럼 농지니까 또 뭐라 했습니까? 자 법원에서 농지니까 조건은 뭘 거죠? 내가 물건 명의서를 보니까 여기 있네. 농지를 내놔라. 안 내면은 보증금 10% 몰수하겠다. 자 그런데 농지에 대해서는 겁먹지 마세요. 그동안에 쭉 보니까 면에서 안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불법 무화과 저번에 큰 게 있다든지 이러면 안 해줄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미발급 알림캐도 반려를 받아도 일단 법원만 내면은 10% 낸 거는 세금 돌려주더라고. 우리 의정부 지방법원의 경매무 편남을 보면요 주사들이 써놓은 거 보니까 돌려주자 저끼리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무시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나가는데 특별 조건으로 나가지만은 실무는 다 돌려주고 있더라. 내가 보니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숫자가 좋고 농지연금에 좋다는.
그럼 이런 특별만 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공매라 그러면은 잔금을 넣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실무는 여러분들이 좀 애매한 거는 인터넷에 하면 됩니다. 정부 24 가서 미리 낙찰 받기 전에 하세요. 하면 다 받더라고, 수강생들이. 받아가지고 하더라고. 자, 그 다음 봅니다. 공유자가 지분인데, 요것처럼 1,000만 원이 200만 원짜리 지분인데 우수 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매수 신고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보증금 미납으로 실효가 되는 경우에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수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인권이 없는 경우는 최저 매각 가격을 공유자 우수 매수. 자, 이야기입니다. 1차가 됐는데 1,000만이 됐는데 공유자가 몇 명 있어요? 3명, 4명 있는데 한 사람이 지가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수 매수 신고를 서류를 미리 여는 수가 있어요. 여놨고 1차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지도 가버려. 10%도 안 내고. 이럴 때는 다음에 3차, 4차 요 25대 때 요때 오서 지가 또 우수 매수할 수 있느냐? 그거는 못 해주겠다는. 근데 실무는 요 문구가 매각문구 매수에 들어갔을 때만 이런 조항이 적용이 되고, 안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신문에 이렇게 의뢰에 써놓은 거지 너무 그거 따지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쳤습니다. 전에. 그래서 매각문구 매수에 이 문구 꼼꼼히 들었을 때는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A가 옛날에 1차 되기 전에 해놔갖고 5차 가서 우수 매수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법정에서 안 되는데, 그냥 매각문구 매수에 이런 문구 없을 때는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사롱당 봅니다. 19에 5736. 요거 받아 뭐 도입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사랑도에 뭐 땅이 어때? 1,0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70평인데 지분이 나왔는데, 그죠? 자, 요런 거는 자, 법인이 된다겠죠, 법인. 자, 예를 들는데 요거 법인 낙찰받아면 농증 됩니다. 됩니다. 자, 보전관리지이니까 막 해놨다. 밭전이다. 자, 요 본께네 135평인데 6분의 1이다. 그죠? 6분의 1. 분묘에서 이하를 받는다 해갖고 1,000만이 됐다. 1,300인데 원래는 1,300인데 분묘에 이제 이하를 받아가 1,000만이고 우리는 또 250이니까 1,300, 250 받으면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니까 묘가 있죠. 이 사랑도 가보셨습니까? 사랑도. 자, 느낌 보세요. 도가 붙었죠? 큰 돌에, 그죠? 다 붙고. 땅은 다 모양이 괜찮죠? 단지 뭡니까? 묘가 2개 있네. 이 문제다, 이죠? 이것 때문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럼 전체 해도 잘, 그래서 지금 안 팔리는 겁니다. 안 팔리는 건데, 이거 보니까 문제는 빚이 많죠? 저는 빚이 많은 걸 좋아합니다. 지분이라도 빚이 많아 빼야 돼요. 여러분, 빚이 100만 원 경매, 공매 들었다, 경매 들었다 그러면은 안 사도 돼요. 그것도 못 가보니까 내가 사라 그러면 제가 안 삽니다. 근데 1억 4,800원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저거 돈으로. 그럼 내가 낙찰 받아보면 이게 이제 꽃이 지죠. 없어지고 내일만 딱 남으니까 막 내 거 사해서 그러면 이제 다른 공유자들이 사기가 쉽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상속을 받아가지고 한다 하면 상속을 받아갖고 6분이 갔네. 이 각이니까 뭡니까 이게? 6분의 1입니까 3분의 1입니까 지금? 잘 모르겠죠? 모르면은 감정서를 봅니다. 감정서를 보면은 딱 편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보기에는 지금 뭡니까 지금 가격이? 또 헷갈리네. 6분의 3이죠. 그러니까 뭐 2분의 1이다. 뭐 토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2분의 1인데, 자 봅니다. 이게 제목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명세표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면은 상세에 나왔는데 지금 아까 뭘 판단합니까? 이번째 요거죠. 요거 1,300만 원. 이게 6분의 3이죠. 그러면은 2분의 1 말이죠. 2분의 1이니까 자, 뭐 1,300짜리가 묘가 있어서 1,005만 원인데 2분의 1인데 내가 200에 받았다 그러면은, 자, 그런데요. 보통 이 선사에다 그러면은 집안에서 많이, 자, 지금 이게 묘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좌우지간 선사에다 그러면 잘 사가요. 그동안 내가 쭉 보니까. 묘지만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지는 계획관리 지역 묘지만 안 돼. 도로 붙어 있는 거. 그런 거만 사가지고
싸게 여러 개 사가지고 대파를 먹는 거라. 그 선산에 장난만 때 내용을 보내갖고 이장해라 뭐 어째라 뭐 이래가 자꾸 괴롭히는 거야. 공무에 가면은 조사단체 시끄러워가지고 산대요. 그러면 내가 200을 사가지고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요리 팔아보면 대길이죠. 좋다 아닙니까? 사세요. 얼마 안 되니까. 예?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은 사시라고. 빚도 많고 도로도 붙었고 내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어요. 영농 훈련 농지라는 경우도 네. 농취직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내야 됩니다. 내면 해줘요. 나오지 않나요? 어? 영농 아. 분리 농지는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고 네. 막 걱정하지 마시고 내시라고. 좀 묘가지고 좀 시비 걸 수도 있겠는데 막 그래도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250 투자해가지고 1,300에 팔아면 막 성공 사례 하나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 집안에서는 절반이 1억 4,800에 빚이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공유자, 그죠? 나머지 공유자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럼 이런 것도 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때 법정에서 이제 공유자가 손을 더 못 잡니까? 웃으면서 해피면 뭐 뺏기는 거죠.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고가시행하면은 아예 지분을 생각 안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3건 중에 1건 정도 뺏깁니다. 보통 가보면 법정에 딱 숨어 있다가 그때 그 사람이 화장실 가면 좋은데 아시겠어요? 그때 살풀 내야 돼요. 화장실 가라고. 선생님 화장실 빨리 갔다 오소. 이렇게 하고 그때 막 사건번호 부르고 땡땡 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분은 한 번만 하겠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매매 조건이 이게. 자 그다음 봅니다. 매각기일이 10월 19일이고 결정기일이 일주일 뒤입니다. 이건 특이하게 10시 오후 2시가 아니고 오후 3시 봐야되더라고. 의정부는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의정부는 그렇네. 보통은 이게 10시입니다. 이게 10시고 그 다음에 어찌입니까? 위에 건 몇 시입니까? 오후 14시고 주로 그래요. 주로 여기 대부분이거든. 대부분인데 여는 오후 1시 반에 이렇게 하는 걸로 경매도 1시 반에 하는가 봐. 의정부에는. 자, 그 다음 봅니다. 매각 방법. 나머지 나도 빠른 봅니다. 매수 신청의 방법은 최저 매각 가격의 1할에 해당하는 금융기한 발행의 자기함 수표 또는 현금을 넣어라. 그래서 떨어진 금액의 10%를 넣으래요. 무슨 말이죠? 예로 3억짜리 아파트 2억 들었어요. 내가 2억 5천 쓰고 싶어. 그럼 2,500원 넣어야 되나? 2,000원 넣느냐? 2천만 원 넣으면 된대. 그런데 1,990만 넣으면 안 되고. 알겠죠? 2천만 원 넣으면 돼. 그럼 2,005만 원 걸릴 때는 2,010만 원 넣어도 되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조금 더 쓰는 거는. 자, 오늘 1호에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을 할 때는 공동유치한 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매각 표시하라. 요거는 공동입찰 신고서 목록하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쓰여라 이 말입니다. 자, 요겁니다. 공동입찰 신고서 목록이 있는데 목록의 오른쪽에 우측에 2분의 1 아저씨 2분의 1, 내 2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분을 좀 써달라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른 신청인의 매수전 보증금은 입찰 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받는다. 떨어진 사람은 바로 줍니다. 그 자리에서 돈 준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매각 허가.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상태에서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고 확정이 되면은 대금 지급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보통 요 날짜가 매각 결정기일까지는 일주일이고 그때부터 돈 넣으라 하는 거는 또 한 달 정도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5일 정도 뒤에 돈을 낸다 보면 됩니다. 낙찰받고 한 35일 뒤에 낸다. 대금 지급기한은 통상 매각 결정 날부터 1개월이 지난다. 끝났죠? 보통 매각 결정이 확정된 날 이거는 원래는 14일입니다. 14일로부터 한 달인데 통상은 보면은 낙찰받고 한 35일 뒤에 잔금 치르면 된다. 아마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전 봅니다. 이전. 매각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자, 한 칸 위에 보시다. 이번에 보니까 지정된 대금 지급 기한까지 돈을 안 내면은 재매각을 실시하는데 다만 재매각 기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 전까지 종전 1등인 사람이 이자까지 비용을 납부하면은 잔금을 받아줍니다. 잔금 받는다. 무슨 말이죠? 35일 때 돈을 못 내서 그러고 한 보름 뒤에 돈이 돼서 그날부터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연체가 12%입니다. 연체 이자가 연 12%
부담을 하고 내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대금을 납부하면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각종 저당권 가압류는 무조건 일단은 소멸된대요. 소멸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예고 등기 뭐 그런 거는 소멸 안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에 있는 거, 선순위 임차인에 있는 거, 그런 거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매각 대금을 납부에는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법원에 인도 명령 신청을 했다. 그래서 아까 1200 받은 사람 있죠, 진해. 그런 사람은 돈을 다 냈는데 좀 비교수상 안 비교주더라 그러면은 이제 물론 다 나가겠지. 1200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10원도 못 받은 사람이 있죠. 다 하고 나쳐봤는데 5가구 1억짜리 5명이 아무도 못 받아. 안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도 명령 신청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나옵니다. 판결문이 결정문. 그럼 그거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장할 거 없다. 그 낙찰자 편으로 많이 해놨어요. 경매는. 자, 주의사항 잘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낙찰된 주택 또는 상가의 1순위 건조당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산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요게 제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주의사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정되기 전에, 은행 담보 잡히기 전에, 설정 잡기 전에 먼저 전입신고했다, 사업자 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상가나 주택이나 아파트에. 그 사람은 예로 3억짜리 2억 천수리 전세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예로 이제 누가 설정을 잡습니다. 개인 같으면 은행은 안 잡겠지만은 개인이 예로 돈을 한 1억 빌려 주고 설정을 잡았을 때 그 2억짜리는 선순위에서 그 사람이 혹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못 받는다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예로 2억 3억짜리 2억의 전세에다가 전수리가 있는데 내가 전입 확정이 빠르고 뭐 해서 내가 2억 5천원 받아 뭐 2억 받아 가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임금 채권에 3억 쳐들어가 있어. 그럼 10원도 못 받죠. 그러면은 그 2억을 내가 2억 5천원 받고 2억을 또 별도로 부담하라.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토지는 세금 있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얘기했어요. 토지, 임야, 전다, 가수원은 대지 이런 거 맞춰 받을 때는 세무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 채권이고 신경 쓸 거 없고 길만 잘 뚫리면 돼. 용도 지역만 좋고 관리 지역이고 자연 녹지고 이런 게 좋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가에 보니까 후순위가 있어. 주택이든지 후순위에 있는 거는 100명 있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다가구주택에. 그러나 단 은행 담보 잡히기 전에 먼저 전입했다, 사업자 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못 받는 거는 여러분 100% 덮으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크게 대원칙으로. 자, 그 다음 봅니다. 매각일 일주일 전부터 매각 구매에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사본을 법원에 신청할게 연락해라. 요거는 이제 인터넷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비준다는 겁니다. 매각 구매에서는 마이너스 일주일 전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분증과 도장 가지고 오라. 낙찰 받을 때는 타인의 대리인으로 올 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내라. 내라. 알겠죠? 그래서 위임장하고 제3자 올 때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오라. 붙여. 위임장은 여기 있어요. 비를 잘 보면 뒤에 있어. 뒤에 위임장이 있어요. 뒤에 밑에다가 맡기는 사람, 등기 들어갈 사람, 그 사람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도장도 딱 찍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요것만 찍으면 돼. 다른 데는 찍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다가 찍고 위에는 이제 내가 들어가고 또 거꾸로 하면은 반대로 위에는 그 사람이 이름이 들어야 되고 밑에 내 이름 들어야 되고. 알겠죠? 그 사람 이름 2분, 내 이름 2분 들어야 됩니다. 대리로 갈 때는. 그러고 여기 쓰고 여기 넣고 10% 엮고 이렇게. 알겠죠? 떨어진 금액이 10%. 유찰된 금액 10% 엮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보통 11시 10분까지 넣으면 됩니다. 자, 농지증이 요구되는 농지 경우는 1등의 사람으로 된 후에 7일까지 이내에 농증을 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다, 그죠? 몇 분 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각때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아비면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돌린다. 그럼 당연한 얘기죠. 낙찰되면 좀 어려워요. 낙찰되기 전에는 빠랑빠랑 갚고 막 경매를 취하면 됩니다. 경매 넣은 사람이 취해주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70